안녕하세요. 내 손안의 코치, 비만 잡는 닥터 코치 김주영입니다. 오늘은 제가 가정의학과로 있으면서 몇 가지 기억에 남는 스토리라든지 해드리고 싶은 말씀도 있어서 한번 이걸로 설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가정의학과의 이제 이상적인 상태는 주치 제도예요. 그래서 나를 태어날 때부터 인생의 주기에 맞춰서 예방도 하게 해주고 검진 프로그램 같은 것들도 이제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 습관을 이제 좀 조절을 해서 병이 안 생기게 관리를 해주는 부분이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예방적인 부분도 하고 또 실제로 질병이 생겼을 때 저희가 이제 커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과에서 수련을 받으면서 흔한 질병에 대한 관리도 할 수 있게 만들고 중증이거나 희귀한 질환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1차적으로 보면서 이 부분은 이비인후과의 전문 진료가 필요합니다. 이러면 그쪽으로도 이제 보내주게 만들고, 두 번째로는 연속적인 상태로 이제 계속 관리를 하게 해줘요. 정기적으로 한 번씩 체크도 받고 건강 상태 점검도 하고 하면서 연속적인 서비스를 해주고 전체적으로 이제 복합적인 건강 관리를 해주는 곳이 가정의학과입니다. 가정의학과는 당신 옆에서 닥터 코치 역할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아플 때 빠르게 진료가 될 수 있게 하고, 안 아플 때 미리미리 병을 막을 수 있게 예방을 해드리고, 건강 활동이 더 이제 잘 진행이 될 수 있게 서포트를 해드리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더 건강해지도록 관리를 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길게 가기 때문에, 그리고 복합적으로 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람을 좋아해야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을 좀 좋아하고 이 사람의 전체를 비추어 봤을 때 이 병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파헤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일이지만 중요한 병에 시그널 같은 게 있어요. 이걸 놓쳐서도 안 됩니다. 단순히 허리 통증인지 아니면 뭐 허리에 무슨 암이 생겨서 이게 통증으로 일어났는지 이런 것들을 빨리 분별하고 필요한 경우는 빨리 보내줘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도 그래서 잘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병도 잘 봐야 되지만 전체적으로 사람을 좋아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체중 조절이 필요한 상태를 예를 들어 보면요. 30대 중반의 남성이 살이 갑자기 1년 전에 비해서 10kg가 찌면서 당뇨가 생겼어요. 그럴 때 이제 이런 식으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유, 지금 당뇨네요. 10kg 빨리 빼시고 다음번에 피 검사해보고 안 되면 약 씁시다 라고 할 수도 있고, 이제 저 같으면 그렇게 해요. 무슨 1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10kg가 갑자기 찌게 된 어떤 환경 변화가 있었나요? 지금 당뇨가 시작이 됐는데 이거를 이제 지금처럼 방치를 하게 되면 10년 뒤에는 혈관 질환 같은 게 많이 생겨서 병원 다닐 확률이 좀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좀 관리를 해야 될 텐데, 그러려면 이게 살찐 거를 어떻게 좀 조절을 할 수 있게 같이 좀 궁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뭐를 같이 좀 시작을 해보면 좋을까요? 라고 이제 접근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이벤트가 생겼을 때 그 병에 대해서만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병이 생기게 된 어떤 배경이 있는지 그걸 같이 파헤치는 것도 가정의학과의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되게 많습니다. 기억에 남는 분들 되게 많고, 그분들 때문에 저도 많이 크고 성장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환자분들을 뵈면서 저도 많이 힘을 얻기도 하고요. 대단하다는 존경심도 진짜 많이 생기게 되고, 많이 배우게 되는 계기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분 말씀을 드리자면, 저랑 연령이 같아서 제가 좀 특별히 애정을 가지고 좀 봤었던 것 같아요. 2009년 정도에 처음으로 뵀던 것 같고, 그때는 건강검진 통해서 이제 뵀었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막 이런 요통이 있어서 활동량이 좀 떨어지시는 상태였기 때문에 비만 치료를 할 때 이제 운동 부분이 좀 힘들더라고요. 약간의 이제 우울증이 있으셔서 조절을 하고 관리를 해드렸던 그런 분이었고, 그래도 꾸준히 수많은 좌절도 좀 반복을 하고, 또 어떨 때는 좀 되게 잘해가도 오시지만
대부분은 이게 약간 곡선이 파도를 그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도 꾸준히 잘 오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체중 조절도 열심히 하셨고, 요통은 없앨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절이 되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지내고 계셨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연수를 가게 돼요. 연수를 가면서 중간에 한 2년 정도를 못 뵀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 당시에는 암생존자 클리닉도 하고 있었는데 암생존자 클리닉 쪽으로 오셨어요. 림프종 진단을 받으셨던 거예요. 그 체력도 더 바닥이 되셨고 항암 치료 받으면서 면역도 다 떨어지고 체중은 역설적이게도 더 늘었는데 근육은 빠지고 체중이 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부종도 심해지고 통증도 더 심해지고 굉장히 그래서 우울해 하시면서 이제 다시 또 오셨어요. 그때는 이제 체력을 키우는 거를 1차적인 목표로 하자. 체중보다 체력이다. 라고 또 말씀을 드리고 같이 관리를 하면서 림프종도 다행히 관해가 됐다라고 이제 진단이 됐고 잘하셨었다가 이제 자궁경부암 검사를 받으려고 할 때 그 통증이 너무 심하다 못하겠다라고 해서 못했었는데 이분이 질출혈이 생겼어요. 폐경이 됐다가 질출혈이 생긴 거거든요. 어쩔 수 없이 빠르게 검사를 했었고 검사를 해서 봤더니 자궁경부암 또 3기가 나오셨어요. 그때의 그 진단받고 나서 울면서 들어오셨던 모습이 아직도 저는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저라도 멘붕이 왔을 것 같거든요. 암 하나도 충분히 이제 힘들었는데 또 다른 암이 와서 또 싸워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생겼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같이 진짜 저도 막 이렇게 좀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해드렸던 말씀은 딱 이제 한마디였는데 오늘만 생각하자. 오늘만. 오늘을 영어로는 present라고 하는데 프레젠트는 다른 말로 선물이기도 해요. 오늘 하루 숨 쉴 수 있고 잘 지낼 수 있고 또 잘 잘 수 있으면 오늘 하루는 굉장히 중요한 선물이다. 오늘 하루하루 잘 견디는 걸 목표로 하고 먼 미래 생각하지 말자. 내일 또 생각하지 말자. 덜 아프고 덜 힘들게 이렇게 잘 버티는 걸 목표로 하자. 라고 하면서 이제 좀 부작용이 생겼을 때 뭐 약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열심히 드렸고 상담도 열심히 해드리면서 이제 또 봤었어요. 이분이 그래도 다행히 자궁경부암도 원래는 한 3기여서 조금 수술이 힘들고 방사선 치료도 해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다행히 반응이 되게 좋았어요. 이 부분도 이제 잘 견디시면서 되게 내공이 많이 올라가신 게 느껴지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좀 내면이 되게 단단해지고 강해지신 것 같고 이분을 보면서 저도 되게 같이 힘든 걸 이겨내는 법을 좀 더 많이 배운 것 같아요. 힘든 일들이 늘 닥치는 것 같고 이 닥치는 거는 사실 예상을 못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미래 트렌드, 전략 뭐 이런 거 할 때 코로나를 예상을 전혀 하지를 못했었죠. 지금의 의료 사태도 어떻게 보면 예상이 안 됐던 부분 중에 하나였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런 이제 예상치 못한 시련과 난관들은 늘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제가 이제 배웠던 가장 큰 교훈은 수용이에요. 받아들이는 거. 나는 병에 걸렸다. 나는 이제 이런 상태가 됐다라는 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아들여야 그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있더라고요. 받아들이지 못하면 왜 하필 내가 라는 이제 프레임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원인을 다른 데로 돌리려고 막 해요. 그때 내가 그러지 않았더라면 보통 자기한테 많이 돌리지만 그때 누군가가 그러지 않았더라면으로 이제 돌리게 되면 해답이 잘 안 나옵니다. 오케이, 나는 이제 이 상태가 됐어 라고 했을 때 그 다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뭔가를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이 수용의 부분이 안 되면 내 탓, 남 탓을 하면서 시간이 가고 몸이 점점 아파진다라는 거를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수용이 적극적인 개념이라는 거를 처음으로 조금 배웠던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좀 약간 진지한 질문을 받아서 또 이렇게 진지하게 좀 얘기하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음에도 유용한 내용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